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미국 증시 폭락의 영향으로 국내 주식시장도 폭락했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던 우리 증시에도 충격을 줬습니다. 외국인이 급격하게 매도로 돌아서며 코스피는 2200선을 내줬습니다. 특히 남북 경협 수혜 주식들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간만에 주말이 길죠? 금, 토, 일. 어제 장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좀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차트를 보면서 분석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기회는 늘 폭락 때 찾아온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제 이런 일이 있었죠. 북미 2차 핵담판이 결렬됐습니다. 둘이 머리 뜯고 싸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언의 싸움이죠. 예, 서로 원하는 게 달랐습니다. 이게 꽤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미 의회에서는 빈손으로 오는 것보다 정말 잘했다라고 트럼프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정치적인 상황을 보셔야 돼요. 일단 미국 하원을 이제 야당이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북 제재 완화나 그런 것들을 하려면 야당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1차 북미회담 때 거의 빈손으로 돌아왔잖아요. 유해 발굴 이런 것들만 서명문에 넣고 비핵화, 영변 핵시설 폐기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 없이 왔습니다. 진짜 문매를 맞았죠. 이제 트럼프도 학습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2차 북미회담이 열렸는데 또 그런 식으로 하고 갔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예전에는 하원에서 받쳐주기라도 했지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종합해서 이 2차 북미회담이 끝나면 폭락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대북주가. 저희는 대북주로 손을 안 댔습니다, 이번에.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수익을 쫓아가려면 대북주를 탑승할 수도 있었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빠져야겠죠. 그건 또 투자 능력이고 역량 차이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미 회담이 좋게 끝났어도 주식은 좋게 안 끝났을 거예요. 떨어뜨리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 하락했죠. 이 정도면 최근에 가장 큰 하락이죠. 예전에 하락에 비하면 이게 무슨 하락이야 라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좋았던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는 충격파는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개미들이 투매했습니다. 개미들이. 이 매동을 보시면 알겠지만 개미가 엄청나게 팔았어요, 그 시간 이후부터.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투자자별 매매 흐름을 보면 알겠지만 이 투매를 외국인이 유도했어요. 외국인이. 근데 외국인은 어차피 그 MSCI 지수에서 우리나라 지수 0.15% 빼는 거잖아요, 비중을. 그래서 슬슬 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걔들 마음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건데. 아무튼 그 트리거를 주고 개미들이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이제 폭락장이 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직 약간 하락은 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비중을 줄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쪽지로 어떤 분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지금 장이 좋은데 왜 비중을 줄이냐라고 했습니다. 전 이런 트랩을 생각했어요. 이 트랩이 언제 오느냐, 무슨 근거로 오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였지. 한번 당연히 조정은 줘야 됩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예측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조정을 줘야 되는데, 제가 잘 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제갈량의 그 동풍이죠. 예. 이 빌미가 필요한 겁니다. 제갈량도 동풍을 지가 불어온 건가요? 동풍이 불 거 알고 있었고, 주유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삼국지의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좀 다른 차원이긴 한데, 이게 폭락을 걱정하시면 폭락 추세로 바뀌고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이게 지금 폭락 잠깐 떨어진 거잖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투자자들의 마음이 똑같지 않거든요. 누군가는 그릇이 작아서 빨리 수익을 먹고 나가고, 누군가는 뭐 느긋하게 뭐 주식은 오르겠지 이러고 있고, 뭐 다 달라요. 그래서 주식 차트가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보면요, 그 추세 판단을 할 수 있는 징후가 있습니다. 징후가 저기 최종 지지선 보이시죠? 여기 이 지지선이 이탈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면 좀 곤란해요. 곤란합니다. 떨어져도 한 여기 지금 1차 지지선까지 왔는데 2차, 3차입니다. 2차 지지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있는데 현재까지는 과연 그럴까요? 싶습니다. 아무튼 이 지지선을 이탈하고 계속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폭락이 왔구나라고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그때 동반되는 거래량이 있겠죠. 지금 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개미가 판 거예요. 그리고 수급이 이탈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증시를 이끌어온 건 외국인입니다. 기관은 진짜 이 쌍놈들이 뭐 무슨 욕을 해줄까? 아무튼 박쥐 같은 놈들인데, 오늘은 또 기관이 샀죠. 왜냐면 얘들은 계속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2월에 뉴스 계속 냈잖아요. 뭐 코스피, 뭐 코스닥 뭐 횡보장일 거다. 아직 좋아질 뭐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지들은 왜 사요? 그럼 횡보할 거고 별로 좋을 일도 없고, 뭐 한국 증시는 뭐 전략 후강이라고 했나?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해놓고 삽니다. 얘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맞잖아요. 자기들이 했는 말을 증시는 뭐 횡보할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왜 삽니까 대체? 아무튼 좀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폭락이 왔다라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근데 뭐 체계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나 뭐 IMF나 이런 것처럼. 근데 IMF도 차트를, 제가 이거 계속 자료를 작성하다 말고 있는데, IMF가 올 때도 징후가 있었어요. 차트에서. 제가 예전에 코스피 코스닥 지금 바닥인가 라는 영상을 찍었잖아요. 이때도 비슷했어요. 예. 폭락이 오고 폭등이 올 것인가를 분석하는 그냥 제 나름대로의 철학입니다. 이때 제가 바닥이라고 지금 다 사야 된다 막 얘기했다가 진짜 네이버 쪽지로 욕 엄청 먹었습니다. 진짜 너 같은 놈들 때문에 개미들이 당한다 이러면서. 만약에 제가 외국인 기관이라면요, 좀 더 투매를 유도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 개미들 더 던지게. 진짜 한 번 더 장대 음봉 주고 다 던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싸게 사고 싶거든요. 더 싸게 사야 돼요. 얘들이 아직 생각하는 인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얘들이 어느 순간까지 올릴 건데, 진짜 이게 주식시장이 좀 불리한 게요, 외국인 기관 그리고 뭐 개미들 중에 돈 많은 세력, 작전 세력들은 개미를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얘들은 엔딩이 어딘지 알아요. 예. 자기들이 어디까지 올릴지 알기 때문에 결말을 알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말을 몰라요. 계속 그 프로브 정찰 보내듯이 검은 맵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얘들은 지금 더 싸게 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신용 금액이 되게 크거든요. 아직 지금 10조 넘었나? 모르겠네. 아무튼 신용을 좀 털어내고 싶을 거예요. 진짜 지금 이게 되게 모기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뭐 신용 쓰시는 분들이 뭐 정상적인 투자자는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뭐 단타거나 아니면 뭐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신용을 쓰는데, 그 신용 지수가, 신용 수치가 높기 때문에 이걸 떨어뜨리고 싶어요. 예전에 그 10월에 폭락도 진짜 약간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식 음모론에서 한번 그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얘들이 일부러 신용을 털어내려고 급락을 시켰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뭐 스탁론 반대매매라든가 뭐 증권사 반대매매가 나가죠. 그럼 신용들은 그냥 다 나가립니다. 그때 확 줄었잖아요. 진짜 신용이. 그러고 나서 유유히 올라갔습니다. 이런 거 보면 좀 더럽죠. 예. 근데 이제 빌미가 없어요. 얘네가. 북미 정상회담 결렬은 참 좋은 빌미였죠.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뭐든지 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명분이 없다. 얘가 명분이 이러면서. 명분이 있어야 떨어뜨려요. 얘들이 뭐 갑자기 팔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팔까요? 안 팔아요. 그래도 아무리 개미 투자자라고 해도 바보가 아닙니다. 근데
그 눈에 띌만 악재가 있어야 돼요. 그나마 지금 보이는 게 뭐 브렉시트 같은 게 있네요.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뭐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언론 다 때려서 막 팔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하락 시의 비중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지금 팔았던 거 다시 다 넣었어요. 예. 왜냐면 저는 트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떨어져도 관계없습니다. 예. 트랩을 좀 버텨보려고요. 근데 이 큰 변동 때 드러난 민낯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지난번 폭락 때도 제가 계속 그 수급이랑 차트랑 분석했었는데 그때 미묘한 차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하락이 멈춰가는구나 라고 좀 느꼈거든요. 그게 이런 큰 변동이 있을 때 드러납니다. 이게 예전에 춘추전국 시대 때 난세에 영웅 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인생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평온한 데서는 그 누구도 두각을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큰 변동이 발생하고 난세가 발생하면 그때 무언가 드러납니다. 숨겨져 있던 것들이. 제가 한 가지 그냥 퀴즈를 내볼까요? 지금 이게 어제 그 종목의 움직임들 몇 가지를 캡처해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시가고 종가고 이렇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당일 가격이. 지금 쭉 보시면 이게 다 어떤 주식일지 지금 감이 오세요? 감이 오시나요? 뭐 여기서 한 10분 정도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얘기하고 싶지만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이런 걸 좀 자주 보거든요. 이런 변동이 커지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그 다음에 이건 바이오솔루션, 명성 TNS, 뭐 좌익을, 선도전기, 자화전자, 오렌지라이프. 제가 이번에 좀 발견한 종목인데요. 이거 한번 지켜보다 사려고요. 좋네요. 메지온, GV, 신라젠, 코웨이, 강원랜드입니다. 보시면 되게 예측이 되죠. 대북주들이 어떤 거죠? 대북주들. 현대 엘리베이, 선도전기, 자화전자. 딱 보면 알겠죠. 예. 떨어지고 잠깐 데드캣 바운스로 누가 단타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이 추세선 그어보면 추세를 못 깼죠. 얘는 대북주가 아닌데 얘는 2차 전지주 아닌가요? 얘도 비리비리하네요. 바이오솔루션 보시면 툭 하락했다 다시 복구됐죠. 이런 걸 찾아보셔야 됩니다. 얘는 다시 그 원상 복귀했어요. 자이글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떨어졌다가 얘는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이고, 제가 예전에 4,800원대 사려고 하다가 4,800원에 사려고 했어요. 근데 4,850원까지 오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 뒤로 계속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진짜 애증의 종목인데, 아무튼 자이글도 이렇게 떨어졌다 복구하고요. 얘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오렌지 라이프라는 종목이 되게 신기하네요. 이거 괜찮은 종목이네요. 이때까지 흐름을 보니까 이거 정말 숨어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거 괜히 또 이렇게 얘기해서 알려줘서 망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약간 조정 주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괜찮네요. 매동도 좋고. 아무튼 이렇게 떨어졌다가 복구하고 아예 더 올라가 버렸죠. 이거는 진짜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는데, 합리적인 가정이 뭐냐 하면 이 종목은 떨어지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소설적인 가정이 뭐냐 하면 이 종목을 만지고 있는 그 세력이 이 가격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메지온 보시면, 메지온 얼마 전이 아니지, 엊그제 저희가 팔았죠. 그 뒤에 잘 가서 참 뭐 씁쓸하기도 한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복구하고 갔죠. 이런 것들 탄력이 좋잖아요. GV도 이번 기회에 참 생각을 바꿔야겠습니다. 좋은 종목이네요. 정말 좋네요. 이 작전 세력이 뻔한 작전 세력 붙어 있어요. 이거는 뭐 다른 거 말할 게 없습니다. 이 종목은 저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어디 있어요, 진짜. 무슨 뭐 산을 두 개 그려놨던데. 아무튼 이것도 떨어졌다 복구 바로 하네요. 근데 좀 이 심리 변화가 보이죠. 신라젠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복구됐습니다. 이 정말 좋은 힘이에요. 시간에 해서도 이만큼 올라갔던데 아주 좋잖아요. 딱 봐도 좋잖아요. 코웨이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좋네요.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저는 웅진 싱크빅을 보고 있는데 얘를 살 걸 그랬네. 이렇게 떨어졌다가 복구돼서 바로 올라가요. 떨어지는 것도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장이랑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폭락 때도 견디겠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제가 그때 폭락 때 계속 찾아봤던 종목이 뭐냐면
이렇게 폭락하는데 안 떨어지는 종목이 뭐가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온합니다. 무슨 너네 뭐하냐? 나는 그냥 빠진 거나 땡길란다. 약간 이런 느낌. 뭐 관계가 없죠, 그냥 이런 장이랑. 이렇게 종목을 보시면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좋은 종목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폭락장이 와도 잘 견디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18년 10월에 폭락장 기억나시죠? 9월 말부터 시작해서 10월에 완전 진짜 지금 상승했는 그 양보다 한 30%는 더 많이 폭락했습니다. 양으로 따지면요. 그래서 그때 전 다 파는데 안 파는 종목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외국인이 계속 팔잖아요. 근데 안 팔고 있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 매동을 계속 분석해 보면 얘들 다 팔고 있는데 안 파는 종목, 얘네는 뭐지? 그때 금융 이런 거 거의 안 팔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켜왔다가 사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주식시장은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이게 정말 멀리서 보면요 합리적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합리적이에요. 그 폭락 당시에 제가 좀 폰을 캡처를 했거든요. 캡처를 했는데 이때입니다. 예. 보시면 기관은 계속 삽니다. 폭락할 때. 투매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얘네 왜 팔지? 하고 사는 거예요. 원래 살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근데 팔아주니까 고마운 거죠. 예. 프로그램으로 약간 이런 더러운 짓을 했네요. 아무튼 이 기관의 이 외국인이 이때 싹 팔고 이렇게 투매가 유도됩니다. 여기서부터 보이시죠? 그 다음부터 확 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개미만 털린 거예요. 현재 매동만 보면요. 뭐 다음 주가 돼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신이 아닌 이상 좀 약간은 보관법을 써보면 어떻게 될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JST나가 하락 VI 발동되고 있었네요. 캡처를 하는 당시에. 빅텍 아시죠? 방산주. 여러분 이 빅텍이 이렇게 갑자기 올랐습니다. 북미 회담이 결렬되니까. 아니 이거 무슨 바로 전쟁 나요? 이거 진짜 웃기지 않나요? 저 이거 오를 때 진짜 보고 엄청 웃었는데. 이거 앞으로 쭉 계속 랠리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상승하면 장난입니다. 진짜 이거 작전 세력 장난치는 거예요. 진짜 그냥 물 들어오니까 노졌자 이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지금 북미 회담 결렬됐다고 서로 돌아가서 그냥 버튼 누르나요? 아닐걸요. 그렇다고 지금 군비 증강을 할까요? 그럼 3차 회담 안 할 건가요? 그럼 뭐 트럼프랑 김정은은 그냥 이대로 그냥 정치적인 아이템을 버리나요? 아닙니다. 이게 사실 뭐 저 때 빅텍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사셔서 그 익절을 하셨으면 굉장히 투자를 잘 하신 건데 좀 너무 웃기죠. 진짜. 진짜 주식시장이 이렇게 비합리적입니다. 비합리적. 예. 그렇게 합리적으로 들이대려고 하면 좀 바보 됩니다. 여기서. 빅텍이 또 올랐다 떨어졌다 오르죠. 예. 좀 웃겨요. 주식이. 빅텍은 예, 그만 말하죠. 총극입니다. 총극 진짜. 이게 인간의 본성과 어리석음이 바로 보이죠. 예. 저게 뭐 인간이 한 거지 기계가 한 거겠습니까? 참 군중심리가 보이죠. 예. 참 진짜. 예, 어리석음도 보이죠. 탐욕 진짜. 빅텍 오르니까 다 따라붙은 거잖아요. 그러다 떨어지니까 다 던지고 다시 오르니까 다시 따라붙고. 이게 패닉이 오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로스컷이 낫겠죠. 로스컷 거신 분들이 많으면 다행인데 거신 분들이 로스컷을 하고 그냥 오르는 종목에 따라붙는 거. 그래 대북도 떨어지니까 빅텍 오르겠다. 순간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고 지금 이 결렬되고 한 달 뒤에 주식시장이 열리면 절대 저렇게 안 될 거예요. 과연 한 달 뒤에 딱 열었는데 빅텍이 오를까요? 아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건 그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주식은 스타크래프트처럼 그렇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진짜 예, 여기까지인데요. 종목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도 해봐야 되는데 그건 좀 시간이 애매하네요. 이게 지금 지수가 떨어진 게 대북주가 떨어지는 것 때문입니다. 대북주는 떨어질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북미 회담 기대해서 다 사신 분들인데 결렬됐으면 당연히 떨어져야죠. 그건 당연한 건데 너무 다른 것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스컷이 나면서 또 누가 좀 지수 인버스를 사서 공매도가 계속 때려졌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빠져버렸어요. 근데 뭐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뭔가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은데 일단은 예, 저도 줄였던 비중들을 다시 다 때려 넣었고 지금 예,
제가 현금을 좀 더 융통해 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데 있는 돈을 좀 땡겨 와 볼까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좀 한동안 지켜보면서 이제 대응해 보려고요. 한 번에 비중을 늘리진 않고 잠깐 좀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이게 무난하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가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 있는 장이었는데 이렇게 큰 하락을 주면서 지금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개미들의 비중이 줄어들었잖아요. 특히 뭐 중요했던 제약바이오, 개미 비중이 높았던 제약바이오에서 개미 비중이 확 줄었어요. 정말 외국인 기관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진짜 쾌재를. 이제 곧 제약바이오 이벤트도 많은데 아무튼 이 폭락 때 기회가 옵니다. 이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투매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발 물러나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물리면 무조건 탈출할 수 있어요. 저 어제 보여드렸던 OCI 같은 거 있잖아요. 저 OCI가 그 떨어졌다 추매한 타이밍이랑 지금 현재 이익으로 바뀐 타이밍 그 차트를 보셨죠? 그 한번 다시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게 물타기라고 할 수도 있고 계획적인 추가 매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사려고 처음에 마음을 먹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까지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게 이렇게 이때 익절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워보시면 돼요. 그냥 막 생각 없이 투매하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유튜브에 전문가분들 많잖아요.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한 분한테 물어보고 그대로 하지 말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종합을 해서 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고요. 이제 주말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시간이 나면 또 여러가지 영상을 찍어보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봐주시는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은 3.1절입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날이죠. 3.1절. 그 예전에 애국지사, 애국열사들의 마음을 좀 한번 기려보면서 잠을 청해 봐야겠습니다. 좀 차트 좀 분석하다 자야 돼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